쌤튜브. 그러니까 내 취향이 지금 너무 완고해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또 그런 대로 놓치는 게 아닐까? 그날의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적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는 제 방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무리 작업할 때라 막 엉망진창인데,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작업판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드라마 소설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씬들을 찢어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저런 큰 판에 여러 가지를 두고 했었고, 이 작업판은 에세이를 위한 판이었기 때문에 제 방에 좀 4년 넘게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중간에 손으로 쓴 그 종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미팅을 할 때 기획 의도가 적힌 종이인데, 이게 2015년 3월 17일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미팅을 할 때 이 책의 기획 의도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제목이 없었어요. 제가 29이었고 29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가제로 안녕 29을 이제 정한 건데, 20대의 감성 성장의 기록들, 울고 웃었던 20살 시절의 기록들을 보며 내 앞에 주어진 삶을 향한 각오와 성철. 사실 제가 쓴 건 아닌데 약간 너무 거창해가지고 처음에 이 각오와 성찰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저는 되게 이렇게 사소한 글을 쓰는데, 근데 밑에 말들은 되게 좋아요. 저도 20대를 보내고 30을 맞기 전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책. 20대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 뼘 더 성숙해진 나를 찾아가는 기록들. 사실 이 기획 의도를 처음 받아봤을 때만 해도 서른이라는 키워드가 한창 화제가 많이 됐을 때예요. 뭐 이제 딱 서른이 됐을 때 미묘한 제목들. 근데 제가 29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29이 새로운 키워드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기획 의도였어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는 에세이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이 헤맸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29이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일들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를 이제 원고를 보내는데 그게 원고라기보다는 너무 막연하게 나를 감추는데 급급한 글들만 계속 이제 출판사에 넘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일은 잘하고 싶고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은 너무 이제 빨리빨리 원고를 넘겨주고 그게 또 빨리 책으로 나오던 거였는데, 이제 에세이를 내 작업을 진짜로 시작하다 보니까 부담은 부담대로 되는데 에세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헤매고 나서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부터 내가 뭐 파워블로거가 되고 싶다거나 어떤 뭐 일상을 정말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로서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원고를 출판사 실장님한테만 1대1로 보내주고 내가 계속 헤매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모습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그냥 어떻게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돌파를 좀 이룰 수 있는 지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원고를 쌓아가기 위해서 저는 블로그를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부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뭐 사진이랑 같이 여느 블로거들처럼 사진도 올려보고. 근데 조금 이때부터 원고라는 형식의 어떤 글들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2016년 1월이니까 사실 거의 이제 약 한 10개월은 헤매고, 이때부터 쓰는 글들이 하나씩 에세이로 나중에 담아도 되겠다. 하지만 에세이가 되려면, 책이 되려면 원고지로 600매 이상인데, 이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가 되니까 서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좀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29과 30,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그래서 책만 보시면 30이거나 29으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29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3월에 32이 되는 올해 작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29, 30, 31, 32까지 묶이는 걸 부제로 이제 29, 30을 묶은 거고, 이제 이때부터 어떤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드레스 투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게 이게 책에 실렸는데 친구 드레스 투어 따라갔다가 생긴 일에 대한 걸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또 주위에서 결혼한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근데 또 이제 친한 친구 한두 명이 결혼을 막 시작할 때여서 그중에 이제 또 친했던 친구 드레스 투어를 따라갔다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결혼이 되게 복잡 미묘하고 친구와의 우정도 이상하게 다시 확인하게 되고 막 약간 그런 식의 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메리 이야기라는 또 글이 있는데, 메리는 이제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하면, 제가 글이랑 관련 없는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선임인 이제 언니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언니가 키우던 오래된 강아지 이름이 메리예요. 그래서 메리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언니가 그래도 메리가 죽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메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메리가 요거트를 너무 많이 남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니한테 저도 좀 별로 좋은 인간은 아닌 게, 언니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언니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니가, 사실 메리가 이제 병이 있다 보니까 무가당 요거트를 굉장히 메리를 위해 많이 시켰는데 죽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다 언니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막 뜯어놓은 거 팩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나는 그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내가 사실 주위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위로를 주위 사람들한테 받아서 메리로 인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을 언니가 하는 순간에, 아, 메리가 그 요거트만 남긴 게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받은 걸 이제 글로 적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보면 산책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 작업을 2016년도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걸을 때 이제 어떤 한 노년 부부가 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 다정하고 살갑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너무 거대한 시간이 그 사람들을 지나간 느낌으로 그분들이 제 앞을 지나가는데 막 그분들의 삶을 좀 상상해 보게 되는, 그리고 항상 행복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말아야겠다. 제가 이때는 워낙 연애를 막 했다가 막 집어던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걸 굉장히 반복할 때여서, 그래, 연애를 할 때 무조건 설레고 막 떨리고 이런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감정이 다 지나간 뒤에도 의미가 있는 걸 그분들을 보면서 좀 깨달았던 걸 적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손으로 굉장히 많은 걸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제 친구들은 잘 알지만 저는 읽다가 좋은 부분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일상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오늘 반신욕을 했는지, 오늘 내가 뭘 먹었는지, 오늘 물은 얼마나 먹었는지, 오늘 화장실은 갔는지, 이 커피는 몇 잔을 마셨는지, 이런 굉장히 그냥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술을 먹다가도 쓰고, 그게 뭐 글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를 쓴다는 건데,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일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깨닫는 부분들이 많았을 때 손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나에 대해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돌이켜서 내가 쓴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문장을 썼어? 내가 이런 걸 느꼈어? 이렇게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 지점도 있고, 내가 내일 이걸 글로 써야지 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손에 대한 감각뿐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글이 되고 어떤 게 글이 되지 않는지, 어떤 사건이 무조건 더 큰 울림을 줬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너무 헤매다 보니까 오히려 출판사에서도 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래도 중심이 될 만한 걸 가지고 가자. 뭐 영화면 영화, 책이면 책. 이제 어떤 중심이 될 문장들을 내 이야기랑 엮어서 가져가자. 이럴 때 이때 읽었던 책들이나 영화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사실 다른 데서 북토크를 이제 지방에서 했는데 일기를 쓴다거나 손으로 쓰는 거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이걸 원하지만 너무 부끄럽고 솔직하기가 힘들고 내가 그 감정을 나중에 다시 돌아봤을 때 너무 그냥 종이한테도 창피하고 안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솔직해지는 게 쓴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어려운 일이구나. 그거를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듣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쓴 것들 중에는 원고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내가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밥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뭘 먹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뭐, 뭘 먹고 살았고 이게 왜 내 삶에서 중요한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서도 오래 살았고 어쩔 때는 밥을 해 먹지만 또 어떨 때는 맨날 사 먹고 어떨 때는 야채도 갈아 먹고. 근데 그런 시기들이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 또 제가 처한 상황에서도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밥이라는 주제로 책의 원고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봤던 일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이 갑자기 잘 다니던 출판사에서 좀 등 떠밀려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샌드위치 가게를 물려받는 식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여자 주인공이 혼자 계속 밥을 먹어요. 그게 뭐 한 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부작이 진행되는 내내 혼자 계속 밥을 먹고 밥을 해 먹고 반주를 또 하고 이게 너무 어느 순간에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누군가를 찾을 법도 한데 누군가를 또 외로워서 부를 법도 한데 같이 밥을 먹을 법도 한데 되게 스스로하고 친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혼자 밥 먹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상태에서 그 쓸쓸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 누군가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은 특별하구나. 이거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친한데 나는 얼마나 나랑 친할까? 이게 먹는 것과 또 내 스스로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글을 쓰고 보니까 사실 저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되지 않았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글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원고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그래서 언제까지고 물질적인 소비보다 정신적인 경험을 지향했으면 내가 사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를 규정짓기보다 내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들로 나라는 사람이 다만 존재했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문득 깨달으며 살았으면 그래서 처음에 원고 쌓아갈 때 자체가 형식이 없을 순 없으니까 가족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뭐 일상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크게만 원고를 넘겼는데 내가 이제부터 원고를 써야겠다. 이렇게 힘을 주고서는 이상한 글이 나오고
그냥 느끼는 그대로 일기를 썼는데 그게 그냥 원고가 돼도 괜찮겠다 이런 글들이 나와서 조금 힘을 빼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저는 책이 사실 빨리 나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너무 헤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식으로 인내심을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좀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쌤튜브